네, 그 이제 그 수술에서 그 기대수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약간 리서치를 좀 하실 수 있게끔 그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들이요. 여기서 그 몇 가지 해소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것도 있고 지식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는 제 생각에 정서적인 질문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어, 그 제가 좀 단어를 좀 약간 이것도 좀 저렴하게 쓰면 어떤 미천한 내가 어떻게 수학 연구 이 어려운 걸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정서.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배경 지식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아웃풋은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논문의 형태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수학 연구에 있어가지고 배경 지식은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배경 지식을 다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틀린 견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 배경 지식들을 계속 쌓다가 다 거기서 힘들어하는 면들이 특히나 대학원생들은 너무 많아요. 그 끝이 안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알아가야 되는 것들은 이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여서 그러면 언제 이걸 시작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 아웃풋의 형태의 의미는 여기서는 내가 이거 이해해서 기분이 좋았네가 아니라 내 이름을 달고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문서의 성격으로 남는 그거를 위한 디스커션 하겠다는 거예요. 연구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에요. 성격 혹시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질문이 지금 이제 수학 공부들을 해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수학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드리려는 말씀은 당연히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굉장히 보편적이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의 성격 일단 동의하시죠?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네네, 네, 그, 일단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 조건들은 좀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랑 공부의 성격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공부는 말 그대로 내가 모르는 토픽들이 이미 잘 정립이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결에서 알아가고 훈련해가고 그런 거잖아요. 성격 자체가 공부는 그런 건데 연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속성이 아직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알려져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떤 문서로 잘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거는 아니에요. 가장 네, 어려운 연습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내가 이런 쌈박한 솔루션을 풀었다고 해서 전원에 내면 무조건 리젝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문제를 푼다의 층위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서 푼다의 층위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아웃풋의 속성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를 내가 어떤 이유로 프로포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가 기존에 안 알려져 있는 결이 입술로만큼 있으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이.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공부를 한 입장에서 어떤 문제 목록이 있어서 그 문제 목록 중에 이거를 풀면 돼요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이제 그것만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수학 논문이 되는 것이고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를 물리적으로 풀어내면 물리 논문이 되는 것이고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어내면 공학 논문이 되는 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연습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하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를 셋업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풀어내면 내 논문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단편적인 걸 지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결국엔 좋은 논문을 쓰려면 기존에 있는 도구들을 잘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필요 조건처럼 동작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들을 나만의 도구들을 새롭게 디벨롭을 해가지고 푸는 그런 것들도 모든 의미에서 훌륭한 수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특히나 학부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이에요. 이걸 레코드를 남기는 건데 내가 뭐를 공부해야지 논문들을 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인 게 논문이라고 하는 게 다 이 시도를 한 거잖아요. 논문에 쓰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셋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 고민 가운데 그걸 풀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 도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걸로 문제를 환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매력적인 거여야 그 이제 말 그대로 논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의 층위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매력이라는 건 본인에게도 또 이제 뭐 프로포저를 낼 저널에게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정확하게는 보통 문제 하나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내가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느냐의 층위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보통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의 경우 어떤 그 이게 스킬셋적으로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속된 말로 이제 후루쿠전을에다가만 그냥 내면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여러 의미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퀄리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선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거를 지금 어떤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죠. 모든 의미에서. 훌륭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감을 잡고 오히려 수학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감을 잡아가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정서적인 지점들 학부생들이 통상적으로 갖는 오해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객관적으로 갖춰야 되는 배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 연구는 언제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보통 학부생들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정확하게는 박사 초년차들 때도 하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대치되는 생각이에요. 연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준비가 되는 순간은 언제든 오지 않는다. 네다섯 살짜리도 할 수 있는 게 연구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정서적인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구는 모든 분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안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수학의 맥락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집합론을 공부한다. 집합론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선형대수를 공부한다. 선형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대수학을 공부한다. 군인론에 대해서 공부한다. 군인론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건 당연히 고민이 필요한 거지만 분야를 고른다라는 층위는 그 층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냐 아니야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당연히 그 안에서는 내 어떤 그 프리퍼런스랑 그런 게 들어가는 성격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어도 수준에서 어떤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은 지금 박전 선생님께 어떤 결과적으로 제안되는 거는 그 이제 이 나중에 레코드를 보시고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얘기는 왜냐하면 연구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으니까요. 할 만하다라고 하시면 그 이게 수학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지금 수학 연구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필요해요. 논리거나 계산이거나. 수학 연구니까요. 당연한 말로.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어떤 기대수 레코드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다라고 씹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 말씀은 그 논리이거나 계산이라는 말씀이 물론 어떤 걸 쓰면 논리 계산이 다 들어가긴 할 테지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논리냐 계산이냐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논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논문에서 씹으려 놓은 말들을 적어 놓으면 받아줄까요? 안 되죠. 예. 논문에서 수긍이 되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전개하거나 받아주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성격이라는 말씀.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논리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계산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두 가지가 아니면 수학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논문에 아니, 들어가는 거라고는 수학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인트로나 히스토리는 처음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건 논리적으로 풀거나 계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얘기해서. 그 둘 다는 될 수 없는, 둘 다는 상관이 없죠. 그거 두 개를 섞는 거는 당연히 되는 건데 하여간에 재료가 그것뿐이다 그 재료가 말씀이시군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 명제를 내가 어떤 증명을 해야 되면 증명을 하던가 반례를 들던가 계산을 네네네. 가지고 뭔가 반례를 들든 어쨌든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계산을 가지고 뭔가 하거나 이거는 수학 연구에서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건 네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런 얘기구나 씨 부리는 것들은 그냥 불시실 수밖에 없어요. 논문의 관점에서는. 내 이해상 요긴함을 주더라도 그걸 논문에다가 쓰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직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직관이라는 건 논리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그 공부할 때 내가 시원함들을 받는 지점들이 이런 직관일 때가 되게 많아. 아, 어떤 직관인지 알겠어. 근데 그건 사실 많은 경우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 내가 이제 이 책 어느 정도 푸는지 알겠고 정서적으로 어떤 편안한 지점이 확보가 됐을 때 mathematical maturity가 올라갔다라고 학부생들이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 논리나 계산을 가지고 전개하는 그거야말로 mathematical maturity에 해당해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랑 같은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애시당초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알면 이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계속 빙빙 돌거든요, 학부생들이. 그러니까 다시 내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는 지점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문제를 푸는데 배운 지식들은 레퍼런스 지점은 1000페이지가 넘고
그럼 다시 그거 공부하다 보면 지도교사 그러면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헤맨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가야 되는 점은 불편하지만 그 논리랑 계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는 지점으로 가는 거가 언제나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야를 막론하고요. 말을 이해가 가시죠? 그 어떤 내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면 그거는 논문에서 억셉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 제로예요. 불가능해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굉장히 애시당 나도 불편하지 않은 불편하다는 낯설음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나조차도 낯설지가 않은데 새로운 것일 리가 없거든요. 애시당초. 그 하여튼 약간 그 정석 가운데 그래서 뭐만 정하면 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수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필드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오히려 나이브하게 내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간다 정도의 느낌이 좋아요. 관심이 가는 꼭 어떤 수학 분야로 가는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좀 약간 예시로 들고 싶은 게 이 정도 느낌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네. 푸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고서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그 예를 들어 청중이나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은거나 이런 것도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쨌거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분야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죠. 그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적으로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자체가요. 그 분야는 상관이 없어요. 혹시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예를 네. 들어서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링크를 좀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공부들이랑 연결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욕망을 구체화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근데 그게 이제 되면 그걸 이제 어떤 수학 문제로서 셋업하는 건 이제 그 다음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기준을 좀 몇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객관식으로서. 박지원 선생님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떤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의 층위와 그렇지 않지만 이거 어떤 길게 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층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래 이제 기대수 이기 공부하시면서 군이론 쪽 공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고, 그러니까 알겠다는 게 일단 정의 이제 뭔지 아, 알고, 알 리가, 그다음에 리가 없죠. 당연히 그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지점은 정서적인 지점이고 당연히 모르는 거 많죠. 아니, 근데 그 이 연구가 알아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 어느 정도 알면 시작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 스테이지는 아이, 언제든 올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네네. 공부를 더 한 것 같은 그 친구들도 착각일 뿐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되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점인데 그래서 지금 군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적으로 말이 이해가 가셨죠? 네. 연구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에 있어가지고 기준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논문이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본다면 기대수 2기에서 이때까지 그런 질문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게 해소가 되어도 논문이 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해소가 어떤 자명하다 이런 층위는 아니고요. 그 해소가 중요하지만 그 해소의 아웃풋은 뭘 주냐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거지 논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 학부생일 때는 그걸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초를 쌓아야 되니까. 근데 대학원생이 그러고 있으면 지도교사한테 한 소리를 들어요. 그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층위는 납득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는 중고등학교 수학이랑 여러 결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층위의 수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그래도 기대수 2기 공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알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릴 테니 구체적으로 그거를 네.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문제를 셋업해 드리는 층위도 있는데 그거 전에 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발생할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있냐면 수준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니즈를 가지고 사람들 요청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원한다의 층위가 선명하면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군의론을 가지고 군의론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논문을 쓸 수 있는 선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일단 그런 이거는 직접적으로 당장 이번 주에 공부를 하시면서부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말이 질문을 생각하란 말씀이죠. 제가 질문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질문의 층위를 만들어 드릴 테니 그걸 가지고 파생되어지는 질문들은 이제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이제 손에 조금 적응이 되신 게 군이론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들의 그 악마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느낌대로 오히려 갖고 계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아시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약간 그런 결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
기본적으로 수학 연구를 한다는 거는 안 알려져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안 알려져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알려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명제의 속성 자체가 명제의 속성이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수긍이 안 가거나 하는 결들이 있으면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정서적인 점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제가 있잖아요. 네, 명제는 보통은 예시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시를 포함하는 무한개의 예시를 포함하는 소위 말해서 클래스에 대한 명제를 주장. 수학에서 네, 명제를 주장하는 방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룹이라는 단어를 배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수에다가 덧셈을 주면 군이죠. 영이 아닌 유리수에다가 곱셈을 주면 군이죠. 근데 우리가 군이론이라고 하는 그 군은 그런 클래스를 지칭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시를 적어도 포함하고 있지만 비자명한 예시들을 일반적으로 무한계를 포함하고 있는 그 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게 클래스라는 단어의 어떤 뜻은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모은 것들이 집합 정도로 작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콜렉션이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크다고는 의미에서 클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말 몇 대 가셨나요? 뭔 소리인지? 근데 그게 무한계인지를 그건 알 알아서 찾으시고. 방법을 보통은 네. 정서적으로는 두 개 정도의 비자명한 예시가 있으면 무한계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 무한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예. 네, 그거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정수 있으면 지 있으면 지 두 개 곱한 거, 지 세 개 곱한 아, 거, 네. 지 네 개 곱한 거. 그런 치사하게 그런 거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런 치사한 것들만 있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괜찮으시죠? 기본적으로 예시를 무한계 생각하는 방식은 비자명 예시 두 개가 똑같은 구조로 공존하고 있으면 보통은 클래스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거가 더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군에 대한 거는 지금 명제들을 공부하고 계신 거는 클래스에 대한 명제들을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 속성일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를 넓히던가. 근데 그 클래스를 넓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두 가지 결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티어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걸로 클래스를 넓히던가. 아니면 그 넓히는 클래스의 차이를 찾아내던가. 그게 발예일 때가 많아요. 발예라고 하는 거는 이 명제의 발예가 이거다라는 거는 약간 그 깃발을 꽂는 영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층이어야 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 그룹 티어리가 먹히는 거는 링 티어리가 아닌 그룹 티어리까지다. 이런 거는 영역을 가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시가 있는 거죠. 그룹인데 링이 아닌 예시.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만 되는 예시가 있는 순간 영역을 가르는 얘기가 되어져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발예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영역을 가르는 의미에서 수학에서 어떤 클래스랑 등가해요. 수학적 정보예요. 수학에서 맞으면 증명을 해야 되고 틀리면 발열이 찾아야 되잖아요. 명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이 클래스가 어디까지만 주장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한계선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점에서 클래스와 발레가 같이 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경계를 보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룹이 있고 그룹 호모피즘이 있으면 커널이 커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커널은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 이거가 일반적인 명제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계 선택지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룹이 있고 그룹과 그룹 간에 일반적 그룹 호모피즘이 존재할 때 커널을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그랬을 때 이 커널 자체가 그룹 호모피즘이 그러니까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까지가 다 그 그룹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되어지는 얘기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고 예. 여기까지 이해가 예.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커널이 노말 서브 그룹이면 노말 서브 그룹이 커널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기대수 2기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라인이에요. 같은 컨셉 결과적 컨셉이에요. 그래서 커널은 노말 서브 그룹이고 노말 서브 그룹이 있으면 그 노말 서브 그룹이 커널이 되도록 하는 그룹 포메이션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게 그 만약에 지금 혹시나 확신이 안 되시다면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공부를 그냥 리마인드를 하시면 확신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근데 여기서 연구가 아닌 성격은 어떤 거냐면 이 이해를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해도 이건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관점들을 내가 생각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논문이 되지는 않아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다시 한번 명제를 말씀드리면 명제로서 일반적인 수학적 명제로서 그룹 홈모피즘의 커널은 노멀 서브그룹이고 역으로 노멀 서브로 했으면 그 노멀 서브그룹이 커널이 되도록 하는 그룹 홈모피즘을 언제나 제시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잘 이해했다고 해서 그 디테일들과 직관들을 잘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논문이 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말 이해가 가시죠? 그 알려져 있는 결들이 사람들의 이해가 좀 다를지 하더라도 명제 자체는 well known fact라는 것이죠. 팩트가 알려진 시점에서 논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정서가 이해 가시죠? 이거 백날 공부해봤자 논문이 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만 공부해가지고는.
근데 그러면 그걸 네, 알려줬나 아니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찾아봐요. 찾아봐서 아니. 찾아봐야지 당연히. 음, 찾아보면 어지간한 거 뒤져보면 다 나와요. 정확하게는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정말 새로울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그렇죠.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연구자 레벨로 건너가서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입장이어야지 좀 더 거의 맞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아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아, 이런 거는 아직 검색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미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하면서 배워지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거의, 처음에는 거의 다 알고 보면 다 알려져 있는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 배워본 선생들이 해줘야 되는 게 그런 가이던스를 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냥 단순히 안 알려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아는 입장에서 좀 끌어줘야 돼요. 그게 보통 선생이 해주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모든 디테일들을 라인 바이 라인 가르쳐 준다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를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룹 티어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층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연구가 아니다. 이 층에는 납득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얘기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클래스라는 거는 그룹의 모임이 클래스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흔드는 방법이 이 클래스 자체를 넓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룹을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클래스 자체를 좁히되 거기서 더 파고드는 명제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룹 홈모피즘의 커널이 노말 서브인 거는 그냥 이미 끝나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룹 중에서 아벨리안 그룹을 생각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룹에서의 팩트들은 다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룹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건 그룹보다도 성질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네,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때 더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룹에서의 서브 그룹은 노말 서브 그룹이 아니에요. 발을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아벨리안 그룹의 서브 그룹은 언제나 노말 서브. 바이 데피니션에서 트리비얼. 네, 네, 생각만 하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클래스 이런 얘기 지금 생각의 결은 어떤 거냐면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연구라는 건 수학적으로는 클래스를 먼저 상정을 해야 돼요. 그룹 티어를 생각한다. 아, 그룹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리니어 알제브를 생각한다. 벡터 스페이스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영역을 애시당 사람이 깃발을 예를 들어 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돼 있으면 달까지 확장을 하던가 아니면 지구 안에서 심해로 더 내려가 보던가 이런 속성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에서 하면 뭐 그 어쩌라고 다 알려져 있는 거.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방금 아벨리안 그룹의 사례는 심해로 내려가는 건가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안에서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더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걸로 가야 되죠. 음, 기존의 그 그룹에서 주장을 못하는 것이면서 이 특별한 구조를 더 사용하면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는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더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룹이 아닌 거를 생각하던가. 그러니까 그룹을 포함하되 그룹이 아닌 것까지 넓히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그 이미 말씀은 그룹인데, 네, 원래 말씀. 이게 그룹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바꾸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도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아니죠, 아니죠. 그 말을 하는 게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예. 정수나 유리수, 덧셈을 연산으로 갖는 정수와 0이 아닌 유리수에다 곱셈을 준 거에 대해서 군이론에서 성립하는 명제들은 먹히죠. 군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처음 연구한 입장에서는 먼저 정수랑 0이 아닌 유리수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룹이라는 정의를 도입을 해서 그거는 연구가 맞죠. 음. 근데 이거는 정수랑 유리수에만 한정되어지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알려진 그룹을 찾는 막 약간 아니죠, 그런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아 말이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군이 되는 순간은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이 아니어야지만 말이 되죠. 군이 되는 순간, 이 예시가 군이 되는 거를 말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이 띠오리가 어플라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새로운 게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애시당초 그룹 티어리를 예를 들어 확장하는 면에서 생각하면 그룹이 아닌 것까지 확장이 되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음.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말이 이제 층위가 이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미 그룹이 되면 그 할 얘기가 더 없죠.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제가 그룹이 아닌 걸 갖고 와서 뭘 하겠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층위는 문제를 셋업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이전에 어떻게 클래스를 확장하는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층위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할 게 없다라는 게 납득이 가시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란 그 개념이요. 예. 그건 없죠. 예, 그거는 뭐, 예, 그러니까 뭔가 그룹 티어리에 대한 내 이해를 토대로 해서 네, 새로운 연구를,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다루는 클래스가 그룹일 수가 없다고요. 네, 말이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명제들은 그룹을 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거 이해해가지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똑같은 그룹에 대해 그룹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를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필요 조건상 그룹이 아닌 대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룹이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네.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의미한 얘기가 되죠. 그룹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는 건 다 그룹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룹이 아닌 데서 되는 거를 찾아내야. 그러니까 그룹이 아닌 건 확실한데, 그룹의 성질이 깨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네. 그룹 디어리에서 어떤 되던 명제들이 어플라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새로운 거가 되죠. 원래 그룹에서만 되던 거였는데, 아니죠. 그룹이 그 말이 아닌, 아니라 그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네. 알려져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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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그룹이라는 말이 충분 조건인 거지 필요 조건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충분 조건들을 깰 때, 그룹이 실제로 아닐 때, 아, 그때도 된다고 하는 거면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기존의 그룹 디어리를 어플라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명제를 찾아내서 증명을 해내면 논문이 된다는 거죠.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아니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룹, 그러니까 그룹을 기반으로 하면 되는 무슨 이제 명제들이 명제가 있어요. 있는데, 네, 예, 있는데, 그건 어차피 쓸모가 없죠. 왜냐면 당연히 그룹이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보고, 원래 그룹이어야 되는 어떤 복잡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룹이 아닌 뭐에도 된다. 이런 걸 네, 말씀하시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는 상황들을 생각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 지금 조건들이 필요 조건이 맞느냐, 충분 조건인 거는 자명 안 돼. 이 조건 하에서 증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 조건이 맞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그러면 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룹에 군사는 데 닫혀 있고, 황등원이 있고, 여건이 존재합니다. 아니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건 결합 법칙이 먼저예요. 아, 이 결합,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조건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합 법칙이 깨지는 예시를 줘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채널에서 사람들을 시키고자 하는 게 파원수는 곱셈이 연산으로 있는데 결합 법칙이 깨져요. 이거 하는 순간 그룹 시리얼 했던 건 다 페일하죠. 결합 법칙부터 안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등원 영어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 네. 법칙만 깨져요. 정확하게는 받침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훌륭한 연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룹을 기준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대상을 파원수 집합으로 바꿔요. 그런 음, 순간 뭐가 다 깨집니까? 결합 법칙에 대해서 내가 된다고 했던 전제가 다 망가지잖아요. 음, 그러면 증명을 못 믿게 되죠. 음. 그러면 그 중에서 유의미한 명제를 찾아내 그 그룹 디어리에서 보는 것들마다 이거를 만약에 어플라이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결합 법칙을 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이론에서 그런 것들을 팩트로 아실 거예요. 항동원이 있으면 유일하고 네. 역원이 있으면 유일하다. 이거 결합을 쓸 것 같죠?
주의해야 될 거라는 느낌 드시죠? 뭔가 들어갈 거잖아요. 생각, 군이론의 그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지금 그 팩트를 아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이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만든 명제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합법칙 깨진다고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된다고 할 수 있냐는 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해봐야. 해봐야 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지금 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님이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예. 모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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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연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검색을 해봐야겠죠. 이게 되나? 네. 알려져 있나?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따져봐야겠죠. 결합법이 실제로 바뀌는 걸 가지고 한교원 영화 같은 실제 조사할 때 어때? 얘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노말 서브로의 컨셉을 얘기하려면 GH, G인버스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네. 곱셈 다 되거든요, 여기서도. 네, 그리고 아마 이 선에서 말씀드린 선에서는 그 뭐지? 아마 다 알려져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돼요. 누군가 다 해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일단 한 가지 시야를 환기해 드리는 것은 이런 게 문제를 바꾸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결합법칙만 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항동원 없으면 어쩔 건데, 여건 없으면 어쩔 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개념들 다 당연히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없으면 뭐 그룹포이드 이런 이상한 단어를 부르고 그룹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수 처음 이제 기대서란에서 공부했었던 이런 각각의 용어들에서 약간 그 레벨에서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레벨에서 그 이 그룹 디어리 명제들이 되는 거를 질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아 뭐 잘 안 되었지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파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한 질문으로 여기서도 그게 되느냐? 그러면 맞으면 증명을 해야 되고 틀리면 반례를 들면 이거는 새로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안 알려지다는 전제하에서. 그건 내 논문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한 가지. 그래서 그 그룹 디어리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깨야 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합법칙을 깨던가, 항등원을 깨던가, 그 역원을 깨던가. 요건. 깰 수 있어요. 다 깰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도 복수로 깰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알려져 있는 정리들이 되는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혹시 이해가 되시죠? 음. 예.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맥락에 맞게 고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그룹 디어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질문의 층위. 그러니까 논문이 된다는 거는 그런 층위의 질문을 하는 사실 성격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알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쌈박한 직관을 만든다고 해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레스를 얻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연구라는 거랑 공부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알려져 있는 거 백날 공부해봤자 내가 하는데 어플라이 되지 않으면 사실 쓸모없는 지식일 수밖에 없는 선도도 어느 정도. 하나는 그거. 예시를 더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룹 시어리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를 다음 시간에 그 슬랙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음. 일단 오늘은 층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층위의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기대수 1, 2, 3기를 통틀어가지고 연구 질문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연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정신 승리하는 거를 공부에 머추얼리티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 머추얼리티가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잘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글로도 안 가고 다 자기가 정서적으로 편해지고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지점이 아니에요. 완전 반대 사이드예요, 사실. 네, 그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층이니까 그냥 둔다가 좀 더 정확한 그거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벨리안 그룹으로 얘기를 그럼 가지고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보려는 클래스가 있는데 말 알아듣죠. 이게 제가 지금 그룹을 예시로 적용했는데 다 수학적으로 모든 거 내가 지금 보는 명제가 있어서 그 명제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를 넓히는 생각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들면 결합법칙 깨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클래스를 넓히는 게 되는 거죠. 네. 파란색 생각하는 순간 결합식이 깨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넓히는 생각할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서 클래스를 좁히는 거를 가지고 본다면 그룹 중에서도 아벨리안 그룹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벨리안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팩트가 있고 그렇겠죠. 아벨리안 그룹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기대수에서 제가 한 적은 없지만 그 아마 이제 기대수 이게 때 스터디 그때 내용하시면 할 만한 재밌는 대학거리로 이게 아벨리안 그룹이랑 벡터 스페이스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방식이.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반면에 아벨리안 그룹의 경우는 베이시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해서 베이시스 비슷한 놈들이 있어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사실 제가 기대수 걸 얘기하진 않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는 그 어떤 아벨리안 그룹 티어를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자 이걸 단순히 아는 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논문이 될 리는 없잖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네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무가치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에서 예를 들어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베이시스에 존재한다. 이거 벡터 스페이스라는 클래스가 정해지는 순간 끝났죠. 네. 할 거 없음.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그 중에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Rn을 생각해요. Rn을 생각하면 어떤 베이시스의 예시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랑 아니면 그거 조금 바꾼 베이시스들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본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아주 특별한 베이시스 같은 거를 만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보고 이런 아주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이거는 안 알려져 있을 수가 있죠.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10, 01 이렇게 만드는 이런 베이스 이런 얘기 말고 어떤 내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보니까 이런 타입의 베이시스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게 계산을 포함해서 수월해지는데 그런데 이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의 수월해지는 예시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한 베이시스를 존재성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찾았다고 치면 찾아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논문을 쓴다고 할 때 맞으면 증명을 만약에 해야지. 제가 이런 예, 베이시스가 모르는 존재하는지가 베이시스를 질문이고 예, 그러면 그게 존재하면 찾는 게 증명을 하는 거죠. 먼저고. 틀리면 발열이 찼던가 둘 중 하나를 하면 논문이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벨리안 그룹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여러 맥락에서 관심을 가는 타원곡선이라는 예시가 있어요. 아벨리안 그룹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 알려져 있는 티어리를 어플라이를 할 때 그건 어플라이가 단순히 되잖아요. 아벨리안 그룹의 티어리가 있으면 그 아벨리안 그룹의 예시가 있으면 어플라이 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가치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시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걸 좀 더 특별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볼 수 있는 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에브리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 이거는 가치가 없음. 왜냐면 벡터 스페이스가 끝난 거니까 벡터 스페이스 구체화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건 아니. 근데 여기서 그것을 구체화를 하는 만큼 그 구체화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근데 그게 무슨 질문? 그건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거를 보는 가운데 거기서 좀 더 이런 성질까지 사실 되는 것인데 약간 이런 층까지 이제 보면 그래서 더 들어가는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베이시스의 정의를 다 만족하는데 알려져 있지 않은 걸 찾는 거죠. 그렇죠. 베이시스인데 어떤 아주 특별한 성질이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이거는 쩌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베이시스를 실제로 찾아내면 그건 다른 얘기죠. 칭의를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일단은 구체적인 문제 셋업 이전에 연구를 한다라는 칭의가 어떤 칭의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 공부할 때의 칭의의 질문은 알려져 있는 거를 내 정서적으로 편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를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백날 해봤자 결합법칙이 깨지는 데에서 뭔가 보는 거 하는 순간 그건 내 정서적으로 오히려 더 불편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를 좀 더 주던가 덜 주던가 그 방식으로 그러면 구조를 더 주면 더 주는 거에 대한 정보량을 더 캐내던가 덜 주면 덜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명제를 만들어내던가 를 할 수 있으면 그 이제 논문이 되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성격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필요하면 문제를 가변하면서 왜냐하면 내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네.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풀려는 문제는 실제로 논문에 쓴 문제가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푸는 걸 풀 수 있는 걸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인 층위에서. 혹시 여기까지 수긍이 좀 가셨나요? 이게 경험이 직접 경험이 수반이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뭔 소리냐 싶을 수 있겠네요. 공부랑 너무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평소 알고 있던 연구의 정의랑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는 네. 생각해요. 수학 연구의 맥락이 그렇다는 거고 공부랑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약간 말씀을 좀 그리고 거기에 수학적인 맥락을 더할 수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연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토픽을 정하시면 돼요. 단순히.
내가 어떤 토픽을 연구를 하고 싶으냐 라는 거를 정하시면 되고요. 되게 근데 단순하게. 그 토픽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클래스를 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클래스가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정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룹이라고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왜냐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클래스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시 한두 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예시를 토대로 나는 클래스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보는 이 관찰 이면에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일반적인 명제들이 있는 것인가,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네, 이제 내가 어떤 토픽 혹은 이제 클래스에 관심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셋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속성이요. 구체와 추상화를 반복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건, 예. 내가 뭐를 증명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토픽들을 정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얘기들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수학자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져 있는 걸 공부한다고 하는 층위도 그런 층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는 게 백날 공부해봤자 내 논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의 레퍼런스일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층위가 이거를 제대로 어떤 논리든 어떤 직관이든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당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을 못 가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그런 층이가 되어지고 제가 이제 약간 채널에서 특히 기대수 공부 그래서 기대수에서는 그 어떤 토픽을 공부하더라도 다 연구 문제로 바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슬랙에다 어떤 댓글로 그냥 단순히 달아드리면 되고 그가 할 만한 문제들 어떤 할 만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대수 공부 가운데 그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이 기대수 공부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각 토픽들에 따라 가지고 해드릴 얘기들은 다 의존되어져요. 그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어떤 이렇게 되거든요.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떤 그 봤던 유클리드 기하, 삼각형, 사각형 이런 기하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 사실은 그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기대수 전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초반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체 그림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2차 곡선이 있고 2차 곡선에다가 X축을 통과하는 게 있으면 이 근의 개수가 두 개, 한 개, 0개지만 네. 동의하시죠? 0개, 1개, 2개지만 실제로 근의 공식에 따르면 근은 언제나 2개잖아요. 복수 근일 네. 뿐이. 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보았던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XY 평면은 제가 이건 나중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들 사실 것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사실은 그림이 틀린 것이죠. 그는 있잖아요. 근의 공식에 따르면. 이해가 가시죠? 뭔 소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언제나 포물선이랑 직선은 언제나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을 기준으로 안 만나는 그 시각으로서 보았었던 것일 뿐이지 언제나 그는 두 개라고요. 사실은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게 수학이 네. 가르쳐주는 바잖아요.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 그러면 이게 뭐를 가르쳐 줄 거냐면 실제로는요. 우리가 보는 단면으로 잘라서 볼 때 해가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허그늘 때. 실제로는 언제나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가 단면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자르기 전에는 훨씬 더 큰 포물선보다 훨씬 더 큰 녀석이 있겠고 직선도 우리가 본 것들 하나의 단면으로서 이 그림을 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로는 이게 어디서 보는 거냐면 우리가 허그를 취할 때 복소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사실은 이것 그림들을 복소 평면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과 y는 0이 0,0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xy 평면에서 그림을 볼 때 이해갔죠? x축이랑 y축을 그려놓고 y는 x제곱과 y는 0을 해가지고 이게 0, 0에서 만난다. 이거는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가 아니라 사실 두 점이죠. 사실은요. 중근이라는 의미에서 두 점이기는 한데 네. 네. 실제로는 x랑 y가 실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x랑 y는 복소수예요. 그 중에서 실수부만 보면 복소수가 실수부나 허수부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실수부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안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는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들은 y는 f of x에서 y랑 x를 실수로만 놓고 보면 일변수 그래프고 일변수 미적분학인데 x랑 y를 복소수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근해 공식 사실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말이 어느 정도 소용이 가시죠? 직관적으로. 그러면 그 음. 복소 그림에서 실수 파트만 그림을 딱 볼 때 우리가 보는 그림으로 보았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사실은 곡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y는 f of x라는 곡선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거 y는 f of x를 x랑 y가 복소수라고 보면 실제로는 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왜냐하면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인데 x랑 y에서 각각 복소수인데 그 이제 이퀘션이 하나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유도가 두 개예요. 실제로는 자유도가 네 개 중에서 자유도 두 개가 까지는 거죠. 실수 뭐 헛소수 같아서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괜찮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우리가 보았던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일변수 미적분학의 이면에는 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곡면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곡선들이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기대수 라인은 그걸 위해서 전체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FTC가 목적이라는 어떤 그 비명하에 하나는 이 골에서 교점의 개수 있잖아요. 이 교점의 개수, 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곡선, 이 곡면 두 곡선, 이 곡선이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곡면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사실은요. 이 곡면 두 개가 그 사실은 결정하는 미분 형식이 있어요. 이게 기대수의 극후반부 다변수에서 각으로 넘어가는 건데 미분 형식 두 개를 그 곡면에서 적분하는 거는 미분 형식을 가지고 적분해야지 FTC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제너럴라이즈 스톡스 디어럼 이 정도로 보통 호칭을 하고 어떤 그 라인인데 각 곡면이 결정하는 미분 형식이 있고 이 미분 형식들을 적분하면 나오는 정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어져요. 이거를 미분기하에서는 가우스 보넷 정리라고 보통 불러요. 직문수에서는 이 선에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직문수에서는 좀 그냥 통상적인 초심자들을 위한 선에서만 그냥 가우스 보넷 정리가 토러스랑 S2가 다르다 이 정도 선에서만 씨부리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래 그 다항식이 두 개가 만난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 2라는 숫자는 이 각각의 곡면이 결정하는 미분 형식들을 적분해서 나오는 정수값으로 사실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미적분학을 가지고 다변수 해석학을 가지고 미적분학 및 미분기하를 가지고 이 양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 층위에서 이거를 어떤 연구로 뒤집을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고요. 하는 그 층위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무슨 양을 재나요? 교점의 개수요. 아, 예, 예. 가우스 보넷 정리가 적분하면 정수가 된다는 관찰이거든요. 이 네네네. 정수가 사실은 교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그 층위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고전적인 해석학과 미적분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 맥락들을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뒤집음으로 인하여 그 맥락이 있고요. 말이 이해가시죠? 그리고 사실 네.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사실은 곡선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곡면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 곡면들에 대해서 가우스 보넷 정리라는 어떤 적분값이 정수가 되는 관찰이랑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베리에이션들을 넣는 것이 있고 기대수 라인에서는 그 라인에서 미분 형식의 적분 얘기로서 그 이제 그 어떤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말 이해가시죠? 어떤 네. 큰 줄거리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통상 말하는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학습과 그러면 안 돼요. 연구를 하려고 그 하는 학습의 차이가 마음을 좋게 하면 이 논문이 안 나오겠죠. 자꾸 불편한 방향으로. 네,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불편함의 기준이 내가 모르는 게 없게 만든다가 지금 불편함이잖아요. 아, 예. 연구는 모르는 것만 해야 되는데, 속성 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경우들이 다 페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논문이 될 이제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학습을 내 질문을 정교화하고 그 논리나 계산을 정확하게 만드는 데에 대해만 써야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질문을 팔려고 하다가 어떤 다른 사이드가 나왔는데, 아, 그 사이드를 내가 통째로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인데 이러해요. 그 그러니까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독립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도제 과정에 있어서 어드바이저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아, 예. 어드바이저가 해주는 것은 그 문제의 가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지점으로 가는 거는 필요 조건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로 갈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때 가치가 있는지를 그거에 써가지고 이 처음 이걸 겪는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직접 네. 경험상 그러니까 보통 도제 시스템에서 어드바이저가 존재해요. 근데 음. 이거를 감을 잡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독립된 연구자로서 그 성장해 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드바이저는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어드바이저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그거 알면 연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 문제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그 근거들을 제시해주는 거죠. 이게 왜 가치가 있다고 하는지. 그래서 연구에서의 대화랑 공부에서의 대화는 다르고 기대수 이기에서는 이때까지 연구에 대한 얘기는 이응도 나와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뭐 공부도 배워야 되는 면은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학을 만들어 둔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대학원생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내 어쨌든 아웃풋은 논문을 완성하는 거니까 나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파가지고 하느냐가 결국 내 결정인데 그거를 들고 가서 아 이만큼을 내가 이번에 해왔습니다라고 보여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방향이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 아니, 그 뜻이 아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계속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냐면 내가 뭘 아냐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 그 말이 네.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뭘 해야 되는지는 그 질문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정해줘요. 애매함들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연구의 속성상. 그래서 그 질문의 방향과 그 질문의 퀄리티랑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디스커션을 나누는 거죠. 그 안에 디테일들도 있죠. 어떤 것들은 이 디테일들을 알아야지 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그 질문 가운데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맥락과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른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결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거는 알아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결이 아니라는 거죠. 결합부치 깨진 데서 뭔가 명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아, 게 결과가 그러니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그래도 어 어쨌든 예를 자기가 들어라고 아는 걸 하시는 게 계속 바탕으로 길이 질문을 할 고요. 거잖아요. 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내가 아는 도구로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풀린다는 거는 무가치하다는 거랑 거의 동치예요. 네. 그런 게 아닐 수밖에 없어요. 만에 하나 그룹 티어리가 지금 아시는 명제들이 결합 법칙을 버리고 명제들이 거의 고스란히 확장이 되면 그 얘기는 기존의 그룹 티어리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는 없죠. 나이브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흔들어 보면 거기서 뭔가 유의미한 것들은 나올 수는 있죠. 전체를 흔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시비 거는 게 목적도 아니잖아요. 이 체계들을 쌓을 네. 때. 그래서 그거에 있어가지고 연구 방향과 그 어떤 경험치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수를 만들어 놓은 기준은 곡선 두 개가 만나는 거를 하나는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라인이 있고 사실은 이게 모두 가르쳐 주는 게 있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큰 얘기는 다 드린 게 돼요. 사실은 지금 말한 거가 이미 그 재밌는 건데 사실은요 임의의 공면은 당식 해집합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수적인 데이터로 링으로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고전적인 미적분학을 가지고도 다룰 수가 있는데 교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서 가우스 분해 정리를 가지고 다룰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다항식들에 대한 데이터로 역으로 임의의 어떤 다항식 공면이 존재하면 다항식에 대한 데이터로 대수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바뀌고 추정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중고등학교 때 그림에서 시작해서 기하학적 그림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미적분학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대수학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연결 지어주는 위상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기대수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렇게 하시는 거가 한 가지 방법이 돼요. 그 실제로 기대수 2기에서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그 자체에서 연구 질문을 던지는 거는 매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던지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 질문을. 말 이해갔죠?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부분에 해당해요. 어떤 나 단순히 아는 명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 쓰는 그 정서가 아니라 말 납득이 가시죠? 하나는 그거 매주 그거를 힘쓸 수 있는 가운데 하나는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어떤 연구를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그 기대수 컨텐츠에 복수 해석이랑 대수학은 있었던 거였거든요. 원래 제 기대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거는. 근데 이제 너무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뗀 건데 그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지만 사람들 입장에 직관적으로 이 전체가 뭔지를 볼 수 있게 해서 오히려 연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 디테일들을 다 알므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제들 다 연역적으로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감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연역적인 것들을 잘 따라가고 숙달이 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볼 때 관찰을 해나가면서 상상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잘 안 돼요. 되면 그것도 운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이죠. 그랬을 때, 이거, 근데 그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보통 논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풀리는데 한 반년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면 빨리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층위에서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를 이제 주시면 제가 그것들은 그 층위에 맞게 질문들을 설계해 드리는 건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은 약간 이 층위를 결과적으로 좀 먼저 좀 말씀해 드린 꼴이 됐고요. 그래서 전 보통 수술에서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파원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쪽이랑 아니면 미적분학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쪽이랑 미분계 라인인 것이죠. 그리고 대수학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쪽. 이것들은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이렇게 환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문제의식을 환원해 버리면 되거든요. 단순히. 그러면 조금만 흔드는 순간 안 알려져 있는 걸로 다 바뀌게 돼서. 그러면 그 어쩔 것이냐? 그게 연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토픽을 정하라는 말씀은 얼마 정도의 크기의 토픽이던 간에 하여간 정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모든 대상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봐도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뭐 그룹에 대해서 관심 있다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룹 아이스볼피즘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렇게 말하건 하여튼간 뭐 그렇죠. 그렇죠. 뭐가 관심 되든 있는 상관없어요. 뭔가를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정해지면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군의론이 이제 끝나가고, 선형대수로 넘어가는 가운데 선형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맥락에서는 어떻게 그냥 질문을 바꾸면 되냐면, 통상적으로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거 실수랑 복소수 채 위에서 하거든요. 그럼 그걸 바꾸는 거죠. 실수랑 정수만 필드가 아니고 실수랑 복소수만 필드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는 순간 그 비열이 다 깨지거든요. 지금 그 스펙트럴 테럼 증명해 놓은 거. 그런 질문들 할 수가 있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4원수나 8원수로 바꿔가지고 스펙트럴 테럼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 일단 이게 필드부터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 깨지는 거지 필요 조건이 깨진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벡터 스페이스조차 깨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는 순간 다른 얘기가 되죠. 완전히. 그래서 요즘은 되게 정리하면 선형대수를 공부할 때 맥락을 안 주시고 선형대수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 거 같냐면 그러면 실수랑 복소수에서 스펙트럴 히트럼을 증명하는 게 적어도 표준적인 기대수 라인을 포함하는 선형대수 공부인데 그거 4원수나 8원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런 연구 질문이 되죠. 기존에 있는 걸로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맥락들은 계속 그 맥락에 맞게 그냥 질문들을 만드는 건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파가지고 실제 의미 있는 논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분야를 오래 고민한다고 뭐가
뭐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소볼피즘 관련해서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예. 아, 그룹 아이솔 표정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글로바이스몰비즘 관련해서. 그 맥락이면, 아,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룹 아이소몰피즘에 진짜 1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룹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구조를 갖다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멀 서브그룹이나 이런 개념을 보면서 아, 저게 실제 어떤 그룹의 연산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실질적인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서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생긴 어디까지 무슨 아이소몰피즘을 뭐가 있나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관심거리는 그밖에 없는 거. 그래서 당장에 너무 이걸 딱 방법인데,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걸 딱 덮고 하- 물론 제가 뭐 어쨌든 뭔가를 해볼 틈이 나면 그거랑 비슷한 게 다른 분야에 뭐가 있나 아, 그러니까 뭐 토픽은 이거 시도할 가지고 만 개를 넘게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너무 큰 토픽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게 이런 게 되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이제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연구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소스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소스가 많다는 뜻이죠. 많으면서도 뭔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연구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서 제 생각에는 요 맥락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문제가 그 그룹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 맥락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그룹이 간에 애시당초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하면 그룹으로서는 똑같잖아요. 네. 직관적으로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층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언제 아이소모픽하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그 아이소모피즘 자체를 본다. 약간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에 문제를 어떻게 네. 줄이면 오히려 말이 되냐면 괜찮은 그룹을 하나 픽스를 하고 그래서 그 그룹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몇 개 있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룹이 자기 자신이면 아이덴티티 맵이 당연히 그룹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룹 아이소모픽한데 당연히 그거 자체는 트리비얼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괜찮죠? 근데 그거 네. 외에도 어떤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이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빼고요. 네, 그거는 뻔하니까 관심 없고. 그래서 그 소위 말한다면 오토몰피즘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오토몰피즘이라고 여기서 해도 되긴 하겠다. 여기서 그렇게 불러도 되긴 하겠다. 그래서 그룹 하나를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드릴 테니 그 가운데 이거 다 논문 까면 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는 그룹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그룹이 두 부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가 행렬로 만든 그룹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타원곡선이라는 아벨리안 그룹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 의미 있는 거를 발견하면 무조건 논문이에요. 둘 다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어떻게 가시 공부하시기를 권하냐면 이 맥락에서는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는 그룹을 찾아보시고요. 스페셜 리니어 그룹은 ABCD가 실수인데 AD-BC가 1로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통 SL2R 정도로 호칭하고 서지랭 책이 이런 두꺼운 책도 찾을 수 있어요. 레퍼런스 되게 많아요. 이거 공부가 너무 많아요. 저도 개인 SL2의 R에 대한 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진짜 쥐뿔도 몰라요. SL2R에 대해서. 너무 너무 깊어요. 이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게. 그래서 SL2R이라는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에서 저 그룹으로 가는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이 뭐뭐가 있느냐. 제 생각에 이거 안 알려져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이해가 가셨나요? SL2R, 이렇게 2x2를 의미하는 2x2 건가? 매트릭스들의 모임이 그룹인데 예, 예, 예. 그 그룹에서 그 그룹으로 가는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을 다 분류해라. 아, 네. 근데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검색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많이 몰라요. 그 알려져 아, 있는, 그러니까 SL2로, 네. SL2R 그룹으로 레프리젠트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그룹 아이소모피즘이란, 지금 여기서 두 그룹이 있을 때, 그 두 그룹 간의 원투원 원투이면서, 그, 함수랑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그룹 호모피즘인 걸로 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룹을 픽스를 하면, 그래서 그 그룹을 SL2R이라는 그룹으로 줄 뿐이고, 단지. 예. 그러면 거기서 아이소모피즘은 하나는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아이덴티티가 그러하니까. 자기로 가는, 예. 네, 그거 말고 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SL2R에서 다른 그룹으로 가는 아이유솔 피즘이요? SN2R에서 SL2R로 가는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또 뭐가 있느냐? 두 그룹을 단지 같은 걸로 줬을 뿐이고. 아, 그러니까 어떤 SL2R을 찾아야겠네요. 아니, 아니요. SL2R은 이미 있잖아요. 그룹은 이미 그러니까 있고, SL2R은 있잖아요. 네. 있는데, 있는데, 그 같은 그룹으로 준 겁니다. 그룹 두 개를. 네. 알아듣죠? 그래서 그 두 그룹 간에, SL2R로 주어져 있는 두 그룹 간에 그룹 아이소모피즘을 다 찾아라. 아이덴티티만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아, 진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SL2R은 그룹인데요, 이미. 그룹인데, 그룹 아이소모피즘은 그룹에서 그룹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잖아요. 그러니까 SL2R에서 다른 무슨 그룹으로 가는 걸 말씀하시는 SL2R이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을 같은 걸로 주자고요. 그룹 홈피즘 얘기할 때 G랑 H를 같은 걸로 줘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은 걸로 주자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말이 되죠. 네, 말 알아들으셨나요? 예, 그룹 G랑 그룹 H를 둘 다 SL2R로 잡을 때 네. 그 세팅에서 이 G에서 H로 가는 모든 그룹 아이소모피즘 다 찾아라. 말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룹 아이소모피즘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그룹 아이소모피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 알려져 있는 걸 찾는
거를 하나 설계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예,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그러려면 그룹을 구체적으로 줄 때 거기서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을 찾아내는 것들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라는 그룹을 생각하시면 네, G에서 G로 가는 그룹 아이소모피즘은 아벨리안 그룹 간의 아이소모피즘은 아이덴티티도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을 바꿔줘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G에서 G로 가는 것 중에서 A를 마이너스 A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SL2R에서 SL2R로 가는 아이소몰피즘 맵인데, 네, 그, 아이덴티티 펑션이 아닌 맵을 찾으라는 다 그런, 찾으라고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거는 재밌는 질문이죠. 몇 개나 있느냐?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 G에서 G로 가는 건 아마 쉬울 거거든요. 몇 개 없을 거예요. 아마 A에서 마이너스 A로 바꾸거나 약간 이런 선들밖에 없을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거는 애시당초 그룹이 그 비자명하게 생겨 있잖아요. 2x2 매트릭스들의 모임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근데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봐야지 알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걸 검색하면서 논문들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찾아보시면서 그러니까 챗GPT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준 답들이 페이를 거의 다 거짓말들일 거예요. 그런 거는 있고 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들을 답을 하시게 되면 그거 자체는 논문이 되죠. 근데 찾아볼 때, 그, 뭐, 프리프린트나 이런 거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걸 다 뒤져야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는 한데, 네, 그냥 거기까지. 제가 구글 검색을 하는 범위가 무슨 뭐 학술지나 이런 거를 찾아보셔야죠. 예. 네, 있으면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반년 동안 해서 문제를 풀어서 신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학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찾아야죠. 있는지.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정해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언어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런 쪽으로 문제들을 좀 몇 가지 더 바꿔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타원곡선에서 타원곡선으로 가는 모든 아이소모피즘을 다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아마 다 어려운 문제들일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느낌 좀 받으시나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연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찾아라 어려운 거네. 다 찾아라. 그러니까 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분류가 끝나야 되잖아요. 이 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는 없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연구 실적이 되는 성격이 좀 이해가셨나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치사하게 트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애쓴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네. 문제가 정해줄 테니까. 그래서 SL2R을 제가 지정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SL2R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늘어나면 여기서 이 R을 C랑 그러니까 복소수랑 사원수랑 팔원수로 바꿔가지고 똑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예, 예. 그러면 그 자체를 비교하는 선에서도 뭔가 재밌는 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SL2R이라는 걸 가지고 아이소모피즘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몇 개를 찾았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이 아이소모피즘이 저 때는 저 지금 복소수나 사원수나 팔원수의 성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트는 걸로 실제로 논문을 쓸 때는 문제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찰들을 토대로 해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이제 출발은 그룹 아이소모피즘들을 이 세팅에서 다 찾아라 출발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들면 그 관찰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룹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정보를 더 아는 방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걸 셋업을 해서 그게 충분히 흥미가 가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 대상들로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것들을 바꿔 나가도 되는데 한 번 문제가 내가 가치가 충분히 감화가 된 가운데 공감이 가면 그거는 생각을 그때부터는 하고 뒤져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서가 아니냐면 공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거면 그 연수 문제지 연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져 있다는 게 어려운 문제라는 결이 아니야. 말 그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결이에요.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운이에요. 어떨 때는 문제는 되게 리즈너블한데 말 이해하시죠? 실제로 무지하게 어려울 수가 있고 무지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거 쓰면 그냥 확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진짜 또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매주 그 고민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어떤 결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구 문제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결은 이게 안 알려져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느냐? 혹시 더 이제 오늘 일단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네. 이런 질문들은 제가 슬랙에서도 당연하지만 해소를 해드려요. 이런 선의 질문들은 사실 이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거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그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픽스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그냥 적어도 보여드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가야 되냐면 이 질문들을 계속 던져가지고 안 알려져 있는데 나한테 충분히 흥미로우면서도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 선까지 계속 질문들을 그 파인 튜닝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룹 아이스론 피싱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걸 새로운 거기서 파고 들어가지고 딱 질문이 셋업이 되면 아 이거 그냥 이래가지고 이거 공부해가지고 풀면 되겠다. 약간 그 선이 이제 되면 되는 것이죠.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레코드는 여기서.